문재인이 얼마 전에 새만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태양광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고 했지요. 자, 이 새만금 1억을 관장하는 농어촌 공사 사장도 전직 의원인데 농어촌 공사에 가기 전에 태양광 사업을 했고 지금도 자기 아들이나 지인, 친인척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 태양광, 이 새만금, 이 태양광 발전량이 총 정부 계획대로 하면 6조가 들어가는데 그 6조 들어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1조짜리 LNG, 즉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한 곳의 용량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군산에 이렇게 내초마을 새만금 방조제 안에 이제 그 마을 뒤로 쭉 그냥 끝없이 매립지와 이 미매립지 등이 있습니다. 가면 매립한 데는 땅이고 미매립지는 아직도 그냥 물 웅덩이처럼 되어 있지요. 그 방조제 안쪽으로. 그래서 그 방조제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한 20년 전에 참 끝도 없이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이면 뭐 불과 2년 뒤입니다. 원전 4개에 맞먹는 4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용지에 3기가와트 규모의 육상,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또 방조제 바깥에 바다 쪽에는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가와트짜리를 해서 3기가는 매립지, 미매립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1기가는 이 방조제 밖에 바다 쪽에다가 박아가지고 대형 풍력 발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민간과 함께 쏟아부을 돈이 정부 발표로 10조 5,690억인데 태양광에 들어가는 돈만 6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간에만 태양이 있을 때만 전력을 생산하고 날씨가 흐려서도 안 되는 이 태양광 이용률은 고작 14, 15%, 실제 발전량은 0.7기가와트에 불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고사하고 그나마 이 발전 단가가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로 분류되는 LNG는 그나마 지금 화력 발전 중에서는 가장 공해가 덜하지요. 대신에 LNG 가격이 좀 비싸지요. 이 LNG 한 기의 발전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LNG 발전소 하나를 만드는데 9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료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돈은 7배나 쏟아부으면서 효율을 내지 못하는 이런 발전소를 지금 새만금에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만금의 땅값 즉 매립해서 완성되는데 평당 100만 원이라는 땅값까지 포함된다면 그 땅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돈 들여가 이것들 해도 안 들어오고 중국 사람 들일래 해도 안 들어오고 무슨 위락단지를 만들래 해도 그 시골에 누가 갑니까? 애초부터 메꾼 게 잘못이죠.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땅에다가 하지만 그것도 땅도 만약에 새로 하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서 빌리든지 사야 되든지 하니까 땅 비용까지 평당 100만 원으로 들어간다면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죠.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을 얼마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48.7기가와트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태양광, 풍력 2개 합쳐서 4기가와트니까 이런 게 12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아까 여기에 풍력하고 합쳐서 한 10조 정도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10조 5,690원, 90억.
그러니까 이거를 12배 정도 해야 되니까 110조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획 중인 74개 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25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태양광에 막대한 자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넣어서 억지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정말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국내 118개 태양광 발전 업체들의 투자 금액이 작년에 7,731억이었는데 자, 재작년 2016년보다 39.2%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해서 매출은 7조 5,637억에서 6조 4,358억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고용 인원도 7.3%가 더 줄었어요. 투자를 늘렸는데도 전기 판매량도 줄고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전방후방으로 한마디로 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또 수익 창출 효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거죠.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의 생산 유발 계수가 1.942로 산업 전체보다도 더 평균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별로 없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10월 말에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를 적발해서 38명을 무더기 징계한 가운데 한전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 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수납 사고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원전이 한참일 때는 한수원의 원전 관련 비리가 끝도 없이 터져 나왔죠. 솔직히 지금 태양광 때문에 원전이 가려져 있지만 원전이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걸 저는 동의를 하지만 원전도 그 내부에 있는 비리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엄청난 이 위험성과 또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원전 하라 하면 원전에서 비리 저지르고 태양광 하라 하면 태양광에서도 또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질른 비리 중에 이렇게 어떤 비리들이 있는가 하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수납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수납 비리를 저지르느냐? 결국은 하도 정부에서 태양광 부분을 확대하라고 조져대니까 한전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걸 엉터리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업자들 중에서 지도노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한마디로 전직 정치인, 전직 운동권 그 좀 주요 인물, 그래서 이 좌파, 종북 이런 정권에 아는 사람이 많은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 태양광 사업으로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는 사람한테도 전직 유명 정치인이 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깜빵 간다 했더니만 요즘 그 말이 맞았네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의 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총 사업비 431억 중에 90%를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20년간 킬로와트 시당 220원에 남동 발전이 전력을 사주는 그런 장기 계약을 맺어줘서 은행에 그걸 들고 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원전은
이 킬로와트 시에 61.84원인데, 자, 석탄은 88.8원, LNG가 117원 이전인데, 이 원전 구매 단가보다 태양광의 가격이 3배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 태양광 우대 정책 때문에 발전 단가가 180원에서 200원 수준인 이 일반 태양광보다도 수상 태양광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무리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니까 더 비싸게 사줘라. 공사비도 좀 더 들어갔지 않겠냐. 핑계지요. 자, 전국의 저수지에 왜 갑자기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냐 하니까 이제 뭐였습니까? 농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사업을 하던 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농촌공사로 간 것은 딴 목적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을 농촌공사의 주 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가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이 농촌공사가 뭐였습니까? 농지 개량, 또 간척 이런 걸 하던, 또 농지 개량 조합하고 합쳐서 저수지 관리, 수로 관리 이런 걸 하던 회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공사가 저 안산에 그 시험 간척지, 그 다음에 새만금 이런 큰 항구에 이 물을 막아서 땅을 만드는 일을 다 했고, 또 전국에 있는 저수지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공사가 가진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메꾸고 쓸데없는 땅과 또 저수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와 새만금 이 두 개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데는 육상 태양광, 또 이 좀 깊지 않은 물에는 수상 태양광, 저수지에도 수상 태양광.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추어 떨어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착착 진행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 사장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라는 걸 알고 네가 이 농어촌 공사의 모든 저수지와 새만금을 다 태양광으로 바꿔라고 하면서 너는 이걸 해봐서 잘 알지 않느냐고 발령을 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라는 말을 바꿔서 태양광 공사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 말한 6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새만금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한다 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내는 돈은 20%고 80%는 은행 대출로 충당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1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태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한도가 토지 시설 가격의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PF 대출 기준이 유독 느슨한 것은 대출금을 정부가 사실상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90%, 80% 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집을 담보로 맡기고도 빌라 같으면 잡아주지도 않는다고 지금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도 담보로 안 잡아주는 은행들이 이 태양광에는 90%, 80% 해주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은행들을 족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공기업인 발전사가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하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공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요. 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장려하면서 한마디로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에 기대어서 업자들은 두 쪽만 들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게 한정 같은 공기업의 등골만 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이 자신들의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에 이렇게 몇 프로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 RPS라는데, 자, 이걸 한다고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민간 발전업자가 오면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이 완전히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시중 자금은 물론 시골 농민들의 농자금까지도 묻지마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태양광 한다고 나섰다가 벌써 깨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공기업 보증을 조건으로 PF 대출 확대에 나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여기에 이런 걸 하겠다 돈을 빌려달라 하면 은행은 이걸 가지고 한전에다가 가져가서 한전이 보증을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부 역시 발전 공기업을 내세워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전하고 매전 이런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인증서가 사실상 한전의 보증서처럼 되어서 은행은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팔아서 얻는 것 외에도 이 6개 이 남동 동서발전 같은 이런 발전 회사에게 REC라고 부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일종의 제가 볼 때 탄소 배출권 같은 걸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자신들의 이 전력 생산 외에 추가 수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자,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 비율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사드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싼 값으로 사주다가 그걸 폐지하고 난 뒤에 이 RPS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5% 이상을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로 메꾸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책정한 가격, 다르게 책정한 가격에 따라서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1개의 한국의 대형 발전 회사들은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개별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들여 충당을 하면 한전이 이를 보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13년부터 5년간 전력 구입 대금과 REC 대가로 한전이 지급한 전력 구입비가 지난 5년간 13조 7,510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전력은 전력대로 팔고 이 REC는 REC대로 별도로 팔아먹는 이중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REC 정상금도 최근에 이 1조 4,631억으로 7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5년 만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형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전력 구입 대금과 REC 더해서 또 그러고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이 발전 공기업들이 20년간 가격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현재 그 킬로와트당 가격이 180원에서 200원이라는 거예요. 태양광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아예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높게 사주던 방식도 지금 이 소규모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도 중소사업자라도 누구든 태양광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막 뛰어들어서 올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 사업 관련 금융지원 규모가 3,722억에 이르고 1년 전보다 한 20%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발전사들, 한전사나 6개 발전사들 부담이 갈수록 커져서 지금 모든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적자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에 기댄 태양광 사업 규모를 이렇게 키워나가면 이제는 한전과 발전 회사들의 적자가 눈더미처럼 커져 갈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정부는 2030년에 10%이던 RPS, 즉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8%로 높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한전이나 6개 발전사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돈이
48조에서 80조로 된다는 겁니다. 31조 7천억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애초에 10%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8%까지 늘리게 되면 31조 7천억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계산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 총 구입 비용이 804조로 예상이 되는데 2015년에 계산했던 것보다 벌써 146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을 낮추고 발전 단가가 3배나 높은 태양광을 가게 되면서 급속하게 지금 비용이 추가돼서 지금 예상으로 146조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태양광을 뭐 때문에 합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라고요. 사람이 그 태양광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 또 경감 파괴, 환경 파괴, 더 나아가서 태양광 자체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있다. 태양광의 이 패널 위에 새들이 똥을 누거나 거기에 먼지가 묻고 이러면 그게 발전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또 청소를 할 건데 거기에 화학물질이 들어갈 거고, 또 태양광 패널 자체에 지난번에 뭐 JTBC에서 태양광이 환경 오염 시킨다고 해가지고 팩트 체크해서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한쪽 말을 믿은 거고, JTBC가 정말로 태양광이 나중에 얼마나 애물단지가 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게 될 건지, 그게 나중에 20년 뒤에 다 쓰고 나면 누가 그걸 철거할 건지, 철거 비용은 계산이나 했느냐. 또 그래서 철거했을 때 발생할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하며, 철거한 태양광 패널은 또 어디다 갖다 버릴 거며,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동네에 태양광이 있으면 그 동네에 쾌적한 시골 동네로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 옥상 위에 올려놓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누가 다 철거할 거예요? 그때 비용은 누가 물 거예요? 이런 거 계산이나 하고 이야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